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타임이라는 SF 스릴러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간은 25세에 노화가 멈추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습니다. 단 25세가 지난 뒤로는 1년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치명적이고 유일한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스톱워치처럼 팔목에 표시되며 동시에 시간은 이 세상의 화폐입니다. 즉, 부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은 월급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인공 윌이 깨어나자 손목의 타이머는 윌에게 수명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죠. 아주 젊어 보이지만 윌의 어머니인 레이첼은 오늘로 5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자 축하 분위기는 암울해졌어요. 레이첼이 청구서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이 이틀 연속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날 오후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출근 전 어머니는 윌에게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윌은 그녀에게 작별의 키스를 합니다. 윌이 직장에서 만난 남자는 그의 친구 보렐입니다. 윌은 저장장치 공장에서 근무하는데요. 그곳에서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모두가 업무 기록을 등록한 뒤 그에 맞는 급여를 받습니다. 윌은 평소보다 적은 시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표합니다. 하지만 상사는 할당량이 늘었고 윌의 작업량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하죠. 결국 윌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 후 윌은 동네 술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보레를 만났는데 그가 한 술 취한 남자를 가리키며 저기 모두에게 술을 공짜로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0년이나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윌은 그 헨리라는 남자를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에게 가서 지나치게 관심을 끌고 있으니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죠. 한 무리의 남성들이 술집에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들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보렐은 윌에게 센티넬은 시간을 빼앗는 악질 갱스터라며 떠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윌은 다들 나간 뒤에도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리더인 포티스는 헨리에게 그의 시간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헨리는 고통스러운 듯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초 중 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를 했죠. 갑자기 나타난 윌은 그 남자를 쓰러뜨리고 헨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갱단의 추격을 피해 폐 건물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윌과 헨리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 남은 시간을 다 보여주고 다녔느냐고 말합니다. 헨리는 자신이 105세이며 이젠 마음이 지쳐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윌은 자신은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버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살 수 있다며 화를 내죠. 헨리는 이 세계의 무서운 비밀을 말해줍니다. 시간만 있다면 인간은 영구히 살게 될 것이고 부자들은 인구수의 조절을 위해 물가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해 계속해서 죽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죠. 사실 시간은 모두가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만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미 탐욕과 불멸에 대한 욕망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헨리는 윌이 잠든 사이 자신에게 딱 5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윌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윌은 자신에게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죠. 놀란 윌은 헨리를 찾아다니다가 다리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는 마지막 몇 초를 세고 미소를 짓고는 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윌은 보렐의 집으로 향합니다. 보렐의 아내 그레타와 갓 태어난 아들을 봅니다. 윌은 보렐에게 전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윌은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정의를 회복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떠나기 전 윌은 보렐에게 10년을 줍니다. 한편 레이첼은 2일치 대출을 갚고 버스를 타려고 하지만 그새 물가는 올랐고 때문에 버스 탈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녀는 운전자와 승객들을 보며 애원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으면 자기에게 남은 시간보다 오랜 시간을 걸어야 했죠. 결국은 레이첼은 절박한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약속대로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윌은 달려오는 자기 어머니를 보고는 그쪽으로 미친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이 닿기 1초 전 그녀는 힘없이 숨을 거둔 채로 윌의 팔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윌은 자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타임키퍼들은 강에서 헨리의 시신을 회수합니다. 메인 가드인 레이먼드와 그의 조수인 예거가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레이먼드는 다리 위에 있던 카메라를 봅니다. 한편 윌은 새 양복을 입고 새 표정을 짓고 차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빈민촌에서 나옵니다. 이동하는 동안 여러 구역을 통과하는데요. 각 경계를 넘을 때마다 요금이 점점 인상됩니다. 마지막 경계에서는 통행료가 1년이나 되었고 놀란 윌에게 운전기사는 뉴 그리니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그에게 뉴 그리니치에 온 진짜 이유를 묻는데 윌은 그곳의 주민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뉴 그리니치는 윌이 익히 알고 있던 도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한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그는 자기 손목에 넘쳐나는 시간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달릴 때 실비아라는 여성의 관심을 끌었죠. 윌은 고급스러운 호텔방에 머무릅니다. 그는 가장 전망 좋은 방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어머니의 죽음은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값뿐만 아니라 웨이트리스에게 팁까지 주죠. 웨이트리스는 윌이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윌은 멋쩍게 웃습니다. 타임키퍼 본부에서 그들은 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예거는 한 남자가 뉴 그린치로 가는 길에 많은 경계를 지났다고 보고합니다. 타임키퍼들은 감시카메라 영상에 찍힌 윌을 보는데 레이먼드는 자신이 윌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윌은 카지노로 들어가 포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무한대의 시간을 가진 억만장자 필립을 만납니다. 윌은 이전 몇 판의 게임에서 200시간 정도를 이미 벌었죠. 필립이 50년으로 판돈을 올리자 윌은 자신있게 콜로 받습니다. 여러 대화 중 필립은 빈자와 부자 간의 거대한 격차와 자연 선택으로 인한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하죠. 동시에 필립은 200년을 추가로 베팅합니다. 윌에게 남은 시간은 딱 200년이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받았죠. 단 몇 초의 시간을 남기고 그는 스트레이트로 승리를 거두어 1000년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 사건은 지루하던 필립의 삶에 새로운 스릴을 느끼게 했죠. 윌이 필립 옆에 앉아있던 사랑스러운 여성 실비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필립은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윌을 자신의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다음날 윌은 그가 따낸 돈으로 새 차를 사서 필립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그는 마치 자매처럼 보이는 실비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나죠. 윌은 고위층의 부자들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실비아는 외로운 밤을 달래달라며 윌과 춤을 춥니다. 그녀는 넌지시 윌에게 그가 빈민촌에서 왔는지 묻습니다. 윌은 대답하기를 거부하죠. 실비아는 자기 삶이 얼마나 쓸모없고 지루한지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 그들은 함께 파티장을 나서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벗은 몸으로 바다에서 함께 수영을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 순간을 깨고 해안가에서 실비아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파티장으로 돌아오게 되죠. 필립은 윌에게 포커 게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타임키퍼들이 필립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윌을 붙잡고 취조합니다. 레이먼드는 그에게 뉴 그리니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1000년의 시간을 어떻게 벌었는지 묻습니다. 윌은 헨리가 자살을 하면서 자신에게 시간을 주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레이몬드는 그것을 믿지 않죠. 그는 윌에게서 호송될 시간 2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몰수하고 그를 체포합니다. 윌은 타임키퍼들과 경비원을 공격하고 실비아를 인질 삼아 저택을 빠져나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지만 윌은 타임키퍼들을 피해 다리 아래로 숨습니다. 그는 실비아에게 약간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고속도로 아랫길로 달렸습니다.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스파이크를 보지 못한 윌은 그대로 돌진했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 교량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건 술집에서 만났던 포티스와 그의 부하 갱스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비아의 모든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타임키퍼들이 접근하는 소리에 30분을 남긴 채 도주하죠. 정신을 차린 윌은 그녀에게 자신의 시간 몇 분을 주고 더 버틸 시간을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윌은 자신이 10년을 선물했던 보렐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그레타는 눈물을 흘리며 보렐이 윌이 준 시간 10년을 가지고 술만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실비아는 손목의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아 겁에 질렸습니다. 윌은 그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발견하고는 보석상으로 달려갑니다. 보석상 주인은 귀걸이의 값으로는 택도 없이 낮은 가격인 단 이틀만을 주겠다고 했고 시간이 몇 초 남지 않아 절박했던 윌과 실비아는 어쩔 수 없이 그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윌은 레이먼드에게 전화를 걸어 실비아와의 교환의 대가로 빈민촌에 있는 환전소로 1000년의 시간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레이먼드는 그런 윌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무모한 행동을 하다간 그의 아버지처럼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윌은 아버지가 누군가와 싸우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레이몬드는 그의 아버지는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밤이 되자 윌과 실비아는 윌의 아파트에 숨었습니다. 실비아는 그의 가족에 대해 묻고 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그의 아버지도 윌과 같은 도박꾼이었지만 그의 관대함으로 인해 죽고 말았죠. 실비아와 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가까워집니다. 아침에 윌은 필립과 레이먼드가 빈민촌 환전소로 천년을 보내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실비아는 거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실망을 느낍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지만 윌은 실비아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그녀를 전화부스로 안내하고 그녀에게 작별의 총을 줍니다. 그녀는 키스로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실비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에 화를 냅니다. 그녀가 전화하는 것을 지켜보던 윌은 자기 뒤에서 레이먼드가 총을 겨누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실비아는 뒤돌아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총을 쏩니다. 윌은 쓰러진 레이먼드를 죽이지 않고 대신에 4분의 시간을 주고 도망갑니다. 레이먼드의 차에 앉아 실비아는 윌에게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밤을 보내며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뉴스를 봅니다. 윌은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하지만 실비아는 지루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둘은 진하게 키스를 나눕니다. 한편 필립은 사무실에서 자기 파트너와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은 실비아의 몸값으로 1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이먼드가 들어와서 당신 딸이 구출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더라며 그녀를 체포할 생각이라고 말하죠. 필립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철없는 자기 딸을 변호하며 레이먼드에게 시간으로 뇌물을 주려고 하지만 레이먼드는 평생을 주어도 소용없다며 거절합니다. 다음날 윌은 실비아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재분배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도울 수 있다고 말하죠. 다음 장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시간을 대출해주는 빈민촌의 은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트럭 한 대가 그 은행 창문으로 돌진해서는 부수고 들어가 버립니다. 차에서 내린 은행 강도들은 윌과 실비아였죠. 포티스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스토킹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윌과 실비아의 공개 수배지에 신고시 현상금 10년이라는 광고를 보고 빈민가 사람들을 신문하며 두 사람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본보기로 한 사람의 시간을 다 빼앗아 죽이는데 거기 있던 이들 중 한 사람이 둘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레이먼드도 윌과 실비아를 계속 쫓습니다. 그날 밤 타임키퍼들은 두 사람이 묵고 있는 모텔을 둘러싸죠. 윌과 실비아는 포커 내기 게임을 하다가 자기들이 포위되었음을 깨닫고 황급히 피해 창밖으로 뛰어내려 건물을 벗어납니다. 레이먼드는 어두운 거리를 지나 골목길과 지붕 위로 그들을 맹렬히 추격합니다. 총격전도 오갔지만 주인공들은 이번에도 무사히 탈출하죠. 윌과 실비아는 다른 모텔 소파에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 다 이제 잡히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실비아는 윌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갑자기 포티스와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포티스는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윌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윌은 도전을 받아들이죠. 윌은 자신에게 몇 초 남지 않은 순간까지 지는 신용을 하며 포티스가 이겼다는 생각에 방심하고 있는 사이 재빨리 그의 시간을 0으로 돌려버립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윌과 실비아는 옥상에 올라가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봅니다. 윌은 자신들이 시간을 아무리 훔쳐도 결국 부자들은 그때마다 물가를 상승시켜 시간이 모자라게 만들 것이라며 절반감을 느끼죠. 그는 100만 년만 있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 말합니다. 실비아에게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날 필립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실비아는 그들의 주의를 끌며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윌은 경비원들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권총을 필립의 머리에 대고는 다른 경비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치죠. 그들은 필립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100만 년의 시간 저장 장치가 보관되어 있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필립은 이 시간이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불멸의 꿈을 꾸기 위해 기꺼이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이고 선택된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필립에게 총을 겨누지만 이내 평정을 찾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희생해서 얻어낸 불멸은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는 떠납니다. 한편 경찰차들이 교량을 막기 시작합니다. 타임키퍼들이 윌과 실비아의 차를 쏘지만 그들은 기적적으로 무사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레이먼드는 포기하지 않고 빈민가까지 그들을 쫓아가죠. 무사히 도착했나 싶었는데 레이먼드의 차가 윌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치하지만 윌은 빈민촌의 소녀에게 100만 년의 시간을 시간 환전소로 가져가 분배하라며 주고
자신과 실비아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레이먼드는 그들을 쫓아가 총을 겨누며 자신도 빈민촌 출신이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시스템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냉혹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레이먼드는 자기 손목을 보고 시간이 다 되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윌과 실비아에게도 시간이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윌은 레이먼드의 타임키퍼 차량으로 달려가 그의 시간을 쟁취했고 이번에는 실비아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빈민촌 사람들은 이제 자기 구역을 벗어나 뉴 그리니치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은 붕괴되기 직전이죠. 윌과 실비아는 다른 빈민촌 사람들을 위해 일을 계속합니다. 영화는 거대한 시간 은행을 비추며 낙을 내립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